안녕하세요. 스윙 아메리카 원지입니다. 오늘은 자산이 늘어날수록 왜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멀티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왜 멀티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지만은, 제가 실제로 해보고, 정말 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도 하고,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아서 네, 좀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계좌 하나에서 투자하는 경우인데요. 뭐 보통 5개, 뭐 분산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비중은 동일 비중으로 뭐 20%씩 동일 비중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신뢰도 물론 신뢰도는 다 다를 겁니다. 각 어떤 주식 B에서는 99%의 신뢰도, A에서는 50%의 신뢰도,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신뢰도는 다를 것이고, 그 신뢰도는 여러 요인이 작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손절 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항상 중요한 팩터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주식 C가 예를 들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벗어나서 신뢰도 구간을 이제 깨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주식에 어, 합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주식 B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돈을 합쳐야지. 이제 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식 A 신뢰도가 깨지고 다시 주식 B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에 합쳐야지. 결국 이제 주식은 이제 3개가 남고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주식 E도 깨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주식 B에 합쳐야지. 현재는 주식 B에 다 합쳐져 있고 주식 B와 D가 남아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80대 20으로 갖고 있으면 또 보통 결국엔 또 신뢰도가 깨져서 주식 B에 결국에는 이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에 몰빵하게 됩니다. 즉, 한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뢰도 기반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는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강한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오를 때 확실히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부의 추월차선을 밟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은 집중 투자입니다. 그게 요즘에는 나쁜 말로 이제 몰빵이라고 해서 그렇지, 집중 투자는 부의 추월차선을 확실히 밟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1%의 오차가 있으면 있지,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이런 전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틀리게 되면은 이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가난의 추월 차선을 밟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계좌나에서 몰빵하기에는 쉽고,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가난의 차선을 밟는 그런 자산이 내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더 최악인 경우에는 신뢰도가 아니라 이제 수익성을 기반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흔히들 물타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주식 A와 주식 C, 죄송합니다. 주식 B와 주식 D에서는 이제 양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받습니다. A, C, E에서는 이게 음전이네. 이런 경우에 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봤으니까 얘 잘라내고 이제 내가 손해 본 이제 A, C, E에 이제 뭐 분배해서 이제 더 가져가자.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타기가 되겠죠. 이제 물타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주식 A에서 이제 수익을 봤으니까 여기도 수익을 봤네. 오케이, 나는 잘했어. 이제 A 잘라내고 이제 수익을 못 본 주식 C와 주식 E를 에다가 또 물을 탑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주식 E에서 수익을 봤으니까 주식 C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야지. 난 잘하고 있어. 하면서 결국 또 가장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최악입니다.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습관을 정말 고통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조금 수익 먹고 물 타고 조금 수익 먹고 물 타면 더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더 떨어지고 이게 아무리 강한 신념이 있어도 녹아내리는 자산을 보면은 홀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불필요한 손절이 있고 자산은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그냥 눈물만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한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몰빵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어떻게든 몰빵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큰 변동성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계좌에서 재산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늘어나서 1억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내가 한 1,000만 원으로 이제 계좌를 굴리면은 그 변동성이 뭐 그렇게 막 크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1억까지 잘 모았습니다. 그 1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하루 변동성이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나온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만 원이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뭐 하루에 많아야 100만 원, 많아야 10만 원 하는 변동성을 이렇게 보던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을 보면은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적응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 환경에서는 이 마이너스 10%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도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런 큰 변동성을 보면은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어,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심적으로 이제 안정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손절을 하게 되고 또 자산은 녹아내리고 되고 이제 눈물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루에 1,000만 원 손실을 아무렇지 않게 버틸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 오케이지만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1억 원을 4개의 투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럼 각각의 계좌에서 2,500만 원씩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4개 2,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각 계좌에서 하루 변동량이 마이너스 10%다. 그렇다면은 뭐 이 1,000만 원에 비해서 일단 이 단위가 다릅니다. 1,000만 원과 100만 원대의 단위가 다르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뭔가 덜 불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좀 더 불필요한 손절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드리지만 자산이 클수록 여러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정도 어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로빈후드, 무무, 이트레이드, 체이스, 위블, 찰스 슈왑 이렇게 6개의 주식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주식 계좌를 열면 뭔가 이게 보너스를 줍니다. 뭐 한 5에서 200불 하는 뭐 주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현금을 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체이스에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의 주식 계좌를 열면서 한 뭐 50만 원 이상의 가치 되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주식 계좌를 더 안 열 이유도 없습니다. 더 열면 보너스 더 많이 받고 굉장히 짭짤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계좌를 어,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자산을 이제 분산하게 되니까 각 계좌에서 몰빵을 한다고 해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요인으로 전부 다 몰빵을 한다고 해도 물론 신뢰성 기반의 몰빵이어야겠죠. 이 손익 기반의 몰빵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뢰성 기반의 몰빵이어야 합니다. 집중 투자여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6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로 분산 투자됩니다.
피터 린치의 원리에 따르면은 5개 충분히 좋은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6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분산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6개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하나에 몰빵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6개의 계좌,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할 때 또 몇 가지 룰은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는 앞에 말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목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 한 계좌에서는 정말 몰빵을 하게 되는데 여러 계좌에서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상. 그래서 인간의 심리상 다른 계좌에서 종목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가능하다, feasible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좌에서는 다른 종목을 갖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재 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하나에 몰빵되는 자산을 하나에 몰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종목의 개수는 한 계좌에서의 최대 종목의 개수는 5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개는 여전히 피터 린치가 말한 추천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로빈후드에서 5개 이하, 5개 이하, 5개 이하, 전부 다 5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뭐 5개가 아니라 뭐 1개, 여기서는 뭐 2개, 뭐 여기서는 뭐 3개, 뭐 1개, 2개 다르겠죠. 뭐 다르겠는데 어찌됐건 5개 이하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뭐 이미 5개만 해도 한 5, 6에 30개인데 이것도 사실 이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은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려면은 오히려 그냥 S&P 인덱스 혹은 뭐 테크주, 성장주 인덱스 하나만 가지고 가는 나스닥 인덱스 이 방법을 오히려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굉장히 많이 분산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각 계좌의 시드 투자금을 비슷하게 그리고 꾸준히 리밸런싱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만 달러의 시드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이 만 달러였던 게 로빈후드에서는 12,000원, 뭐 찰스 슈왑에서는 6개월 뒤에 9,000달러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위블에서는 6개월 뒤에 동일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체이스에서는 뭐 6개월 뒤에 14,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좀 전 주기적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좀 더 리밸런싱 그러니까 현금의 리밸런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근데 꽤 귀찮습니다. 먼저 이 주식 계좌 간 이제 트랜스퍼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 계좌에다가 현금 계좌에다가 은행에다가 현금 이제 송금을 하고 이제 여기 은행에서 다시 다른 주식 계좌로 송금을 해야 돼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어서 그렇게 많이 리밸런싱은 안 하지만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밸런싱 여기서 말하는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번거에서 좀 잃은 곳으로 좀 다시 현금을 옮기는 작업. 여기서 4,000달러를 벌었으니까 이제 좀 잃은 곳에 좀 현금을 더 넣거나 전체적으로 각 계좌에서의 이 시드가 좀 계속 균일하게 동등하게 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선택 사항인데요. 특히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 각 계좌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 분산 투자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 여섯 다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빈후드는 워렌 버핏의 이 영감을 받은 주식들, 찰스 슈왑은 피터 린치의 영감을 받은 주식들, 뭐 이 체이스에서 드러켄밀런의 영감을 받은 주식들, 이렇게 좀 대가들의 영감을 받은 주식들을 기반으로
주식들을 이제 편입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ETF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AI주, 로봇주, 뭐 드론주, 양자 컴퓨터주 이렇게 테마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 성장주, 가치주, 뭐 배당주, 경기순환주 뭐 이렇게 이 주식의 특성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의 분야, 뭐 빅테크, 에너지, 원자재, 헬스케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눠 보면은 더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주식을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어 효과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산이 늘어날수록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효과적으로 멀티 계좌를 그리고 현명하게 운영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